보호자님들이 이제 궁금하시고 그런 게 얘네가 도대체 그러면 뭐 하는데 여기서 좋아지느냐. 스쿨에 저희가 딱 처음에 오면 뭐 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보통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래요. 기숙사 제하고 방문 수업이 있으면 기숙사 그것은 꼭 해야 되냐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기숙사라는 건 뭐냐면은 보호자님의 반려견이 스쿨에 와서 지내는 것을 기숙사제라고 하고요. 방문 수업은 보호자님이 스쿨에 찾아와 갖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두 번이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 거를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무리 운동을 시키려고 오게 하는 건데 보호자님들은 경각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뉴스에 나오는 게 뭐야. 맨날 사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될까요? 애를 어떻게든 짧은 시간 안에 바꿔보려고 하는 그 사람 욕심 때문에. 그쵸. 그럴 필요가 없는데 걔들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무리 운동을 왜 하는지에서 가볍게 설명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보호자님들한테 제가 하는 설명인데 무리 운동이 왜 필요하고 기숙사제로 보호자님하고 왜 떨어져야 되냐면은 단계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심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보호자님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집 그 장소에 대한 오해도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수업을 잠깐씩 한 시간씩 받고 그 오해를 풀 수 없는 그런 레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오해를 풀기 힘든 관계성과 장소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저희는 권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정말 좋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알든 모르든 현대사회에 사는 반려견들은 현대사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현대사회 오해를 리셋하고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본능을 한번 되살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이미 인간 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오해가 가득한 아이를 인간이 막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오해만 쌓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오해를 노이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노이즈가 꼈다, 노이즈를 탔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스피치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단어를 딱 얘기하는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보호자님하고 좀 떨어뜨리고 무리해서 있는 거는 노이즈 캔슬링. 그게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이게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환경적으로 저희가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교육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거네.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네. 딸린 스쿨이니까. 집안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노이즈예요. 모든 환경이 다 노이즈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거를 캔슬링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리 운동을 해야 된다, 배운 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유치원에서도 무리 운동하는 거 아니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무리 운동이란 말이 나와갖고 아이들의 본능을 회복하고 현대사회의 오해를 리셋시키려면 무리 운동만 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유치원을 운영하신다는 분이었는데 저도 무리 운동 하고 있다라고 그건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좋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아했어요. 유치원에서? 왜냐면 무리 운동을 하려면은 철저하게 환경 설정과 이전의 관계성이 조금 차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성과 그런 이해를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등하원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이고 그리고 유치원 내부 내에서 좁은 실내에서만 하기에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재훈 코치님도 유치원을 유치원에 있었죠. 해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왜 유치원은 이게 실무 담당자가 말을 하니까 더 알겠네. 유치원에서는 무리 운동. 왜 무리가 있으니까 무리 운동 아닌가요? 이게 마치 저는 그래요. 사람 교육도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8학군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애들이 공부하는 환경이에요. 다 분위기가 공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공부하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아무리 모나도 한계가 있다는 그 유치원도 너무 다양한 아이들이 많아요. 무리 안에서도 좀 중심을 잡아주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유치원에는 그런 아이가 없어요.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스쿨에는 항상 안정적인 심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리더 무리가 있어요.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는 공격성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과연 적응을 잘할까요? 분노 조절 장애는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만 만났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병 진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아이도 낯선 공간에서 딱 봐도 저쪽 패거리에 누가 봐도 세 보이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
카리스마를 가진 아이들이 4-5마리가 뭉쳐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거기에 과연 덤빌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육견 리더 무리 아이들은 절대 이 아이한테 해코지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쓱 조심스럽게 가요. 근데 이 아이가 싫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스윗하게 어떡하냐? 싫어? 알았어.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아이가 좀 안정되고 그랬잖아요. 다시 스윗하게 가요. 지금은 괜찮아? 이게 교육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배운 아이들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제가 배운 아이들이 없다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교육의 정도가 아니라 개에 대한 생태라든지 본능적인 개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올바르게 알려줄 존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어때요? 그냥 사람이 다 어떻게 해주려고 하고 사람이 교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리 생활에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런 것들은 얻기가 힘들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보호자님들이 이제 궁금하시고 그런 게, 얘네가 도대체 그러면 뭐 하는데 여기서 좋아지느냐? 스쿨에 저희가 딱 처음에 오면 뭐 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방치나 방임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인간한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한테 특별히 눈을 마주치고 스킨십을 하고 일반 보호자님들이 집에서 했던 행동들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은 차단됐어요. 그럼 얘는 무엇을 하느냐면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뛰어놀아요. 이게 주요 포인트예요. 집에서는 뭔가 해소할 거리가 없고 오해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분출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 스트레스 그런 거리가 없어요. 오히려 욕구 해소나 잘 먹고 잘 뛰어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뒤엉켜요. 스트레스를 과연 받을까요? 풀릴까요? 완전 놀고 먹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는 얼굴 인상에 힘을 막 쓰던 아이들 여기 미간에 주름이 있어요. 항상 힘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니까 잠도 부족하고 막 짜증도 내고 경계하고. 근데 한 2달 지나잖아요. 여기 이마 사이에는 도끼 자국이 사라져요. 그냥 애가 늘어져요. 그래. 저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데리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리더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뭔가 규칙이나 예절 매너가 있는 무리를 이끌면서 이런 생활을 안정감을 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고 끌어올리고 뭘 만들고, 얘네들은 가전제품이 아니잖아요. 보호자님들이 또 여쭤보신 게 2달 하면 좋아지나요? 3달 하면 좋아지나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는 세탁기가 아니라고. AS 받고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리에 따른 거고, 이 심리가 성장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관용도 레벨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전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예전에 뭐 요만한 자극에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제는 요만한 자극엔 뭘 이쯤이야.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교육인 거지, 이제 안 물어, 안 짖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님들이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재현 선생님이 말했듯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바꾸려고. 제가 볼 때 이거 보호자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없다 보니까, 물론 비용적인 압박도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사들한테도 푸시를 할 수밖에 없고, 훈련사들도 어때요? 나도 뭐 이런 걸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기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여유 있게 말씀드려요. 뭐 기간 자체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대략적인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보호자님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1달 안에 되나요? 2달 안에 되나요? 아니죠. 저는 그때 이제 인지를 하고 조금 아이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언제 우리 아이 변하나요? 굳이 대답을 해드리자면 그래요. 한 3개월까지 배웠어요. 여기서 만약 기숙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3개월 배우고 다시 이제 집에 가요. 보호자님이 이제 물어보시죠. 이제 좋아졌나요? 아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이제부터예요. 아이들은 사실은 금방 변해요. 금방 변하고 원래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래 있던 환경과 원래 있던 사람이 똑같이 대해주면 똑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쿨에 있었던 생활을 집에서 다시 그 규칙을 아이를 이해시키는데 1-2달이 또 걸려요. 그리고 나서 그 원래 있던 집에서의 안정된 규칙과 생활이 심리까지 영향이 미치는 게 다시 그 이후로 2-3개월. 최소 반년 이후가 돼야 이 아이의 변화를 우리가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 그 사이에 정말 변한 게 없느냐? 아니요. 변화를 느끼니까 그 기간 동안 보호자님들도 더 열심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산책 궁금해하시면 산책 예를 드릴게요. 평상시에는 개만 만나면 막 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교육을 받는 중간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짖으려고 하다가 짖다가 탁 멈추고 어떡하냐면, 여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 패턴밖에 없었어요. 근데 매너와 예절, 규칙이 있는 곳에서 인간 리더가 너희들 안정적으로 이런 규칙만 지키면 내가 다 보호해줄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혼자 용맹하게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보호자님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 수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사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 집에서 나랑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보호자님이, 저희는 그래서 리더십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보호자님들한테 진행하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얘가 그렇게 생각을 딱 쳐다보는데 응? 왜? 이러면 얘는 이제 다시 예전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리운동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 어때요? 그래도 조금 아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좀 의아한 부분도 있을 거고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들끼리 어울리면서 그렇죠. 노이즈를 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그런 역할은 무엇이냐면 환경 설정이에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안정이 됐는데 마지막에 저희는 이거는 정말 필살기죠.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적응을 하면은 나와 같이 놀지 않을래? 정말 즐거운 놀이거리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놀면서 인간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고 그 가치를 보호자님들한테 이전을 딱 해드려요. 그 과정인 거죠. 그렇죠. 이게 교육인 거지. 뭔가를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막 동작 형성하고 이러는 건데, 근데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에 따라선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피트니스도 그러고. 네. 근데 아이들의 순서에 맞는 그게 그런, 먼저는 아니라. 교육이라는 거죠. 틀에 가르쳐도 돼요. 앉아 기다려 엎드려 손 가르쳐도 되는데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 그런 이해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무리 운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더 좋은 정보를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하나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다큐식으로 보여드릴 계획도 있어요. 그때 한 번 더 진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